반복적으로 경제 큰 흐름, 빅픽처를 먼저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영상을 매일매일 빼놓지 않고 알람 설정까지 해서 보시는 분도 있는데 정말 가끔씩 보시거나 띄엄띄엄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살다 보면 바빠서 못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이유긴 한데요. 너무 띄엄띄엄 보다가 혼자 딴소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도 좀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가 나왔는데 방송 놓쳐서 다른 분들은 다 매도해서 고맙다는 메일 날라오고 이러는데 혼자 이제 언제 팔아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영상이 뭐냐? 한 달 전이죠. 지난 3월 25일에 올렸던 영상이에요. 제목만 딱 봐도 아시겠지만 이제 기술주가 급반등하고 있다. 2년 투자했던 이제 미국 기술주 매도 타이밍은 언제냐? 그냥 제목만 봐도 딱 눈치가 오죠. 요게 지난 3월 25일에 요 영상이죠. 우리 채널에서는 종목 추천 같은 거는 거의 잘 안 하는데 2020년에는 강력히 추천했던 두 종목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ASML, 엔비디아 그리고 조금 약하게 추천했던 게 나이키, 아마존 이런 애들이 있고 구글이나 애플은 당연했고요. 투자를 만약에 하셨다 그런 분이라면은 제가 이런 썸네일을 딱 올려드렸다 그러면 반드시 보셨어야 되는 거죠. 특히 지금 이게 ASML의 영상인데 이 방송 캡처를 보면 2020년 8월에 ASML이 얼마냐? $300 정도였는데 중간에 엄청나게 치솟아서 그렇지 사실 $300 되기 전부터 삼성전자의 EUV 공정을 저희가 그때 설명하면서 진짜 자주 말씀드리고 추천까지 했던 종목이라서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한 달 전이죠. ASML의 주가가 얼마냐? $690예요. 거의 2배는 더 수익이 나셨기 때문에 지금 기준금리가 굉장히 빨리 올라간다. 너무 빠르게 인상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 먹었으면 앞으로 한 2년 내에 폭락이 올 수도 있으니까 폭락하기 전에 이제 정리를 알아서 하자. 3월 25일 한 달 전에 찍었던 영상이고 이거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가서 보시면 됩니다. 물론 2020년 그때는 주가가 너무 이제 좀 착했죠. 그때는 좀 추천을 많이 했는데 2021년으로 넘어오면서는 갑자기 좀 급등을 많이 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사실은 자랑질 이런 것처럼 우리는 굉장히 낮은 가격에 사고 있는데 아직도 괜찮다. 하지만 사는 거는 굉장히 조심해라. 왜냐면 우리가 워낙 저점에 샀기 때문에 언제 매도할지 모른다. 이런 설명을 좀 자주 드렸는데 사실 2022년 올해도 좀 더 오를 것 같아서 가져가려고 하다가 경제 상황이 너무 나빠져서 이번에 정리를 하는 건데 자 그런데 이 엔비디아랑 ASML 주가 최근에 보시면은 3월 25일 방송하고 나서 이상하게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사실 제가 팔라 그런다고 이게 주가가 빠질 것도 아닌데 하필이면 방송 후에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 안 보신 분들이 언제 팔아야 되냐 이런 메일 한두 분 정도 이렇게 오셨는데 시국이 어수선하면은 만약에 종목을 가지고 있다 그럼 우리 채널 영상들은 좀 빠짐없이 보셔야 된다 이거죠. 지금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2020년 영상 캡처인데 $90에서 $130 이거 왔다 갔다 할 때 엔비디아 얘기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제2의 테슬라가 될 거다 이런 소리를 막 짓거리는데 그때 무슨 자신감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한 달 전에 3월 25일에 방송 내용인데 엔비디아 주가 보시면 $282.5였어요. 마찬가지로 역시나 금리 인상이 너무 빨라지니까 지금 $281면은 2배에서 3배 가까이 충분히 많이 드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알아서 정리하자. 이게 그 영상이죠. 근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제가 의리상 항상 어떤 종목을 제가 채널에서 말씀드리고 나면은 이제 2020년대도 방송을 하고 나서 방송에서 언급한 다음날 매수를 했고 이번에도 이제 방송을 해서 저 이제 매도 사인 들어가고 나서 이제 슬슬 그 다음날부터 매도를 했는데 저도 이제 물량도 좀 있고 그래서 또 한 방에 다 매도하기도 좀 뭐하고 해서 분할로 이렇게 매도를 하다 보니까 급락하는 바람에 저도 얼마나 정리를 많이 못했다는 거. 이거 의리고 나발이고 그냥 한 방에 다 시장가로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좀 짜증나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도 방송 보고 ASML, 엔비디아 팔아서 수익 많이 챙기셨다. 감사하다 이런 메일이 그 다음에 꽤 많이 와서 좋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그런 메일 받을 때 좀 배도 약간 아파요. 어쨌든 시청자님들 수익 많이 보셨으면은 그걸로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는 단타 이런 거 안 하고 한번 이렇게 사이클이 탈 때 주도주가 될 만한 게 뭔가 이런 거 보고 투자해서 좀 크게 먹고 이렇게 오래적으로 장기로 투자하는 스타일이죠. 이번 코로나 이후 사이클에서 폭락 구간에 같이 계셨었으니까 아시겠지만 운 좋게 삼성전자 우선주랑 삼성 SDI, LG화학 이런 걸로 좀 먹었고 중간에 이제 엔비디아랑 ASML 넘어갔는데 엔비디아가 좀 크게 올라졌죠. 그럼 다음 경제 회복 사이클
상승 그 말미까지 또 먹을 종목들이 있겠죠. 그럼 제가 영상에서 간간히 언급 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채널 좀 늦게 시청하셔서 2020년 이후에 시청을 하셔서 좀 이번 사이클은 많이 못 먹으신 분들은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시다가 다음 사이클에서 뭐 같이 들어가시면 되죠. 사실 뭐 이번에 함께 이렇게 투자하셔서 저한테 감사 메일 보내주시는 분들도 이제 2019년에 제가 조금 핫발이었을 때 많이 시청하시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때 2019년 11월 12월에 내가 주식 50% 현금화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못한 거를 굉장히 후회하시면서 2020년에는 이제 빠짐없이 영상 시청하시고 같이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그 당시에 저랑 뭐 이메일도 좀 주고받고 하시다가 친해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이 꽤 많은데 지금 이제 시청하시는 여러분도 그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2019년도에는 제가 구독자도 이렇게 안 많고 한참 시작하던 단계라서 소통도 막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메일도 보내주시는 분도 워낙 많고 뭐 그러다 보니까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 이게 조금 단점이긴 한데 어쨌든 뭐 영상 시청하시면서 이렇게 인연 맺어 나가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많이 나오는 질문. 뭐 그래서 반복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죠. 지금은 경기 둔화 구간이 아니라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구간이다 이거거든요. 오늘 제대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영상 보고 확실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기 둔화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리세션이라고 말을 하죠. 전미경제연구소와 영국 등에서는 이 경기 둔화를 뭐라고 정의하냐? 여기 그림 보시면 이게 실질 GDP라는 건데 실질 GDP가 2분기 이상 연속으로 감소하는 상태, 이거를 경기 둔화, 뭐 다른 말로 리세션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이제 GDP 성장률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비교를 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최근에 여기 코로나 때문에 급격히 GDP가 감소를 했었죠. 성장률로 따지면 미친 듯이 올라가겠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렇게 성장률이니까. 그래서 성장률 지표로는 지금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림의 이 실질 GDP가 2분기 연속으로 감소를 하는 구간, 요 구간을 경기 둔화의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제가 박스를 쳐놨죠. 딱 봐도 아시겠지만 2008년 금융위기 2분기 중순쯤에 이제 연속으로 GDP가 하락을 했고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후에 중순쯤에 경기 둔화가 찾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2분기 연속으로 GDP가 발표되고 그런 시점은 벌써 요 중순이 다 넘어가요. 그러면은 이미 폭락을 해도 한참 폭락을 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2020년에도 이게 GDP가 연속으로 2번 감소하고 이런 거는 한 중순이 넘어가니까 이미 폭락을 해도 한참 폭락한 시점이 돼서야 그때 이게 경기 둔화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자주 보여드리는데 경기 둔화죠. 실물 경기 둔화가 시작이 되면 실물 경기가 정점을 찍을 때쯤에는 이미 주식시장은 폭락을 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과 함께 쌍으로 자주 보여드리는 그림이 이거죠. 실물 경제가 최정점을 찍었을 때는 이미 요 빨간색의 주식시장은 폭락을 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은 어느 구간이 항상 말씀드리면은 중반은 이미 충분히 지난 것 같고요. 실물 경기의 요 상승부터 중반 요 어느 구간인데 만약에 요 구간이라면은 아직도 더 올라갈 구간이 있어요. 주식시장의 고점까지. 근데 만약에 이게 요 구간이다 그러면 조만간에 잘못하면은 뭐 둔화되고 폭락이 올 수도 있는 이렇게 접어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실물 경기는 양쪽으로 이렇게 팽창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할 트리거가 될 만한 사건이 뭐가 있을까? 우리는 계속 이걸 열심히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영상에서 이렇게 자주 반복된 그림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린다 그래도 내용을 전부 이해하시고 보시는 분은 거의 없다 이거죠. 아마 이 그림들을 오늘 영상을 보시고 숨은 뜻이 이거구나 이해하신 분도 꽤 많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동안 존버하라고 하다가 갑자기 현금화하라고 한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분들이 몇몇 있는데 자 이거는 제가 몇 번을 반복을 해서 말해야 이해할지 모르지만 오늘 확실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전략은 지금 당장 뭐 주식을 전부 팔아서 현금화를 하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미연준의 기준금리가 앞으로 이렇게 올라갈 텐데 올라갈 때마다 단계적으로 주식의 비중을 줄여서 현금화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식시장이 더 갈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고 우리가 단계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거지 지금 당장 현금화를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이거 진짜 너무 여러 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유는 뭐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진짜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과거에도 지금처럼 기준금리도 오르는 상황이고 인플레이션도 심하고 이렇게 미연준도 돈줄을 줄여가는 이런 구간에 실제적으로 실물 경기는 약화될 수 있죠. 하지만 주식시장이 미친듯이 함께 상승했던 역사가 실제적으로 반복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눌려있지만 조금 있다가 같이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많아요. 그렇게 금리 인상의 초반 구간에 주가가 눌렸을 때 공포에 질려서 현금화를 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배가 아파가지고 그 다음에 고점에 다시 뛰어들게 만들었다가 폭락을 시키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됐다 이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확실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괜히 다른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우선 2000년대 주식시장이 폭락했던 이 구간 이전의 상황을 볼게요. 녹색 선이 주가고 붉은색 선이 물가고 푸른색이 기준금리입니다. 자, 보시면은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요 초반 구간이면은 요 때쯤이에요. 지금이랑 굉장히 유사하죠. 물가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똑같은 구간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지금처럼 주가가 쭉 빠진다 생각하면 이때도 주가가 빠져야 되죠. 근데 아니죠. 초반에 이렇게 눌려요. 여기 보시면 녹색이 주식시장인데 보십시오. 초반에 이렇게 눌립니다. 그러면은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2000년 급상승 직전에도 주식을 전부 매도했던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 다 떨어버리고 주가가 미친 듯이 한번 갑니다. 또 그때 어땠냐? 기준금리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는데 주가도 같이 올라가요. 그러고 나서 떨어질 때 같이 폭락을 했죠. 그러면은 2008년 금융위기 터져서 주가 빠질 땐 어땠냐? 똑같습니다. 요 금리 인상 초반 구간에 똑같이 볼게요.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 뭐 물가 마찬가지로 같이 올라가죠. 그럼 주식시장은 눌려야 되나요? 아니요, 잠깐 눌렸다가 같이 올라갑니다. 기준금리 올라갈 때. 그러다가 빠져요.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직 기준금리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그럼 물가 올라갑니다. 자, 그럼 기준금리가 쭉 올라가는 구간, 물가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천천히 올라갈 수도 있죠. 그리고 났을 때 주가도 과거 역사처럼 같이 올라갈 확률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팔거나 뭐 이렇게 앞으로 좀 더 떨어졌을 때 판 사람들 과거처럼 이렇게 바보 되는 구간을 꼭 주식시장은 모욕의 달인이라 그래서 자 이렇게 엄청난 모욕을 주고 손해를 주고 나서 올라가고 자 그런 분들이 배가 너무 아프니까 이 최고점에서 많이 뛰어들거든요. 그럼 그때는 이제 주식시장 빠지고 그러면서 2중 3중으로 손해보게 해서 완전히 주식시장을 퇴출시키는 주식이라면 쳐다보기도 싫게 만들어서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반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선배분들이나 보면은 뭐 주식한다 그러면은 도시락 싸갖고 말리겠다 하시는 분들 다 이런 구간에 물려가지고 그 다음에 큰 손실 보고 주식 안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자 그럼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 금리가 오르면 유동성이 흡수돼서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주가가 빠진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더 빠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경기가 좋아지고 성장이 계속하면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립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과 과거 주식시장의 상승이 동반해서 나타났던 역사가 많은 이유가 이거고요. 다음에 물가가 오르면 주식시장이 빠지는 게 아니죠. 물가가 오르는 건 양날의 검이죠. 기업들의 제품 가격을 올려주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충분하다면 매출과 이익이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올라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갈 때 주가가 과거에도 올랐던 거고요. 그러나 폭락하는 시점, 물가가 너무 올라서 사람들이 수요가 줄어들면은 그때부터 폭락을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 2000년대 폭락 직전에도 그렇고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도 그렇고 이렇게 물가, 금리, 주가가 동시에 올라갔던 그리고 초반엔 한번 이렇게 주가가 눌려주면서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게 했던 이런 역사가 많은 거예요. 과거를 보고 우리는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면 안 되겠죠. 물론 주식시장이 여기서 폭락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하면 되는 거고 근데 확률적으로 앞으로 기준금리가 쭉 올라가는 구간에 아직 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 동안에 주가가 쫙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 단계적으로 비중을 줄이고 그 전에 뭔가 주식시장을 폭락시킬 만한 2000년대에 발생했던 뭐 IT 버블 붕괴, 9.11 테러 또는 2007년에 부동산 버블 붕괴 이런 것처럼 이런 사건이 터지면은 그때 대응을 하면 됩니다. 과거처럼 주가가 올라갔던 이런 확률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린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주식을 단계적으로 줄여서 현금화를 해서 리스크를 줄여나간다. 이걸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계속 존버했었는데 이제 와서 현금화하라? 이거 누가 말한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런 전략을 쓴 적도 없고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으로 제발 이렇게 반복적으로 설명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해 못하고 혼자 이상한 소리 하는 분들이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다. 자, 이게 바람이고 사실 뭐 주식하다가
처물리는 일은 많아요. 저도 옛날에 주식하다가 많이 처물렸어요. 수익 보면은 내 탓, 손해 보면 남 탓, 그럴 필요 없습니다. 처물렸으면 공부 열심히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충분히 다 복구할 수 있으니까 수익률이 안 좋으면 지금 공부 열심히 하면 다음 사이클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다음 사이클 타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